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트 헬스그룹과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오픈도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나이트 헬스그룹의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20% 정도가 마이너스가 일어났죠.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한 600달러 시총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80조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는데, 자, 그렇다면 거인이 완전히 이제부터 추락이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 하락의 원인을 일단 이제 파이낸셜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일단 16%가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earning from operation 있죠. 영업이익 자체가 2024년도, 20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40%나 급락을 했다는 거죠. 매출은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이익 구조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분기별로 본다더라도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직변 분기하고 지분 분기가 82%나 하락이 되고 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옵턴 매출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옵턴 자체는 헬스케어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그러면 약국 서비스 이런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한 매출은 7%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어닝은 마이너스 34%, 43%나 더 많이 하락되고 있죠. 이건 98%까지 하락되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해서. 지금 이제 직전 전년도 대비해서는 99%까지 하락되고 있고, 엄청나게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거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 AI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유부터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으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다. 트럼프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 이용량이 증가됐다.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 그 다음 내부 전략이 수정이 됐다. 이런 것들이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메디케어 요일이었습니다. 요일 자체가 정부 측에서 한 4에서 6% 정도는 올려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0.09%밖에 안 올려줬죠. 거의 뭐 지금 이제 완전히 깎았다는 이야기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안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던 이유 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위험 조정의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V12의 위험 조정 모델이 있었는데, 당뇨병이라든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지원금을 구조적으로 삭감하는 새로운 정부의 모델이 있었다. 자, 정부 측에서는 비용이 자꾸 나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깎아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소득층은 집에 가라, 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를 갖다 완전히 변형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1989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단 성장의 신화를 써왔다는 회사입니다. 한 번도 일단 성장이 꺾인 적이 없었다. 요번에 한번 이렇게 꺾인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던 모양이 또 하나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25년도 실매출이 있죠. 실매출 같은 경우는 4,476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2016년도 전망치를 본다면은 4,390억 달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매출의 전망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끊임없는 성장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 되지 않았나.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이 또 급락을 가져왔던 그런 두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내부의 균열이 되고 있다. 기초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의료 비율, MCR입니다. 메디컬 코스트 레이쇼라고 뭐라고 있는데, 의료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수입 중에서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출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높을수록 수익이 낮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자, 내가 얼만큼 이제 의료비를 받았는데, 자, 거기서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의료비율이 높여지면은 안 좋았겠죠. 그래서 MCR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2015년도 평균이 이런 거 보면 한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85에서 한 88%. 자, 요 정도 돼야만이 아니면 적정한 그런 의료비율 MCR이 되고 있는데, 요 정도 퍼센트지가. 근데 지금 본다면 92%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로 인해서 유나이트 헬스그룹의 MCR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원을 가지고 와서 100원을 일단 이제 보험료를 받았는데, 그 보험료에서 보험 비용이 92전이 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는 건 8불밖에 없죠. 8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코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남는 게 없다. 자,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4분기와 2015년도 4분기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영업이익 있죠. 78억 달러, 여기는 4억 달러니까 아무래도 95%나 하락이 되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49억 달러에서 $0.1억 달러, 99.8%나 하락이 됐다. 거의 뭐 번개 없다는 게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큰 폭의 원인이 되었고, 자, 그래서 28억 달러 정도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손실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어느 비용으로 떨어버렸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본다면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의료계약에서 손실 있죠. 거기다 돈을 썼고, 두 번째는 대규모의 구조조정, 자, 거기다 돈을 썼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다른 것보다 옛날에 2024년도에 있었던 사이버의 공격의 후유증, 자, 그런 데다가 돈을 다 써버렸다. 그래서 비용이 큰 폭에 나가면서 주가의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경영진 입장에서는 일단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존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축소로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아닌 내실을 다지면서 축소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매출도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축소 전략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6년도를 갖다가 제도화익을 위한 그런 바닥 다지는 해로서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내실을 많이 기하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는 3단계의 턴어라운드의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1단계는 자산을 매각하겠다. 수익이 안 되는 사업주 전체를 갖다가 매각하겠다. 특별히 남미에 있는 것들이 있죠. 수익이 안 되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두 번째는 회원을 갖다 축소하겠다. 수익성이 낮은 건강보험의 플랫폼에 의도적으로 일단 이런 것들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건 다 없애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단계는 또 비용을 절감하겠다. AI 투자로 해서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을 해보겠다. 자, 요렇게 일단 3단계 턴어라운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80만 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뭐 돈이 돈 주고 내는 사람 살리는데, 자, 한 달에 뭐 1,000불씩 2,000불씩 그렇게 내는 사람들은 약도 좋은 거 씁니다. 약도 좋은 거 쓰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고, 돈 안 내는 사람들 있죠. 메디케이드 이런 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의사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돈 안 내는 사람들은 한번 만나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겠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주치의가 있어서 바로바로 만납니다. 자, 그것이 의료 시스템이다. 그래서 돈하고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인데, 280만 명을 줄이겠다는 말은 또 280명은 또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 가져가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라버리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 안 되는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지금 이제 목표가 되고 있다. 자, 거기서 봐야 될 것이 MCR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MCR이 또 메디케어, 자, 지금 이제 코스트 레이쇼, 지금 비용을 갖다 줄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85% 아니면은 그 밑으로 형성돼 잘 나갈 땐 82%까지 되었죠.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뭐 92% 내니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8원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100개 팔아서 90원이 지금 이제 코스트 나가니까, 그래서 적어도 85 정도 나가게 되면 15 정도 일단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블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가 됐죠. 자, 그렇다면 92에서 적어도 한 85까지는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뭐 88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는 데다가 일단은 지금 집념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다면 성장통인지 아니면 쇠락기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미래 불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4월에 있을 정부의 2027년도 메디케어의 최종 요율 있죠. 요거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됐습니다. 아까 0.09%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그것이 정도 올라가주는, 정부가 도와주는지, 그 다음 분기별로 봤을 때는 MCR 있죠. 자, 메디컬 코스트 레이쇼, 요거 자체가 개선 여부가 되고 있는지 88.8%를 목표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지, 비용이 줄어드는지, 자, 그 다음 연말에 가서는 AI 투자 성과가 확인이 되는지,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요런 것들을 체킹하셔서 요런 것들 3개가 다 같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이타닉의 의자를 재배치하고 있는 건지, 그걸 봐야 되겠죠. 제가 보는 관점, 일단은 수리는 하고 있는데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바로 일단 주가가 바로 반등되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겠죠. 자,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인내를 해야 된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안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퍼펙트 스톰이 와가지고 80조 원이 증발을 했죠. 증발했던 첫 번째 이유가 메디케어의 요율 쇼크였다. 원래는 지금 이제 4에서 6% 예측을 했는데 0.09%로서 정부 지원이 상당히 안 좋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37년 만에 영매출의 매출의 역성장을 예고되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죠. 실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40% 이상. 그다음 의료 비율도 상당히 90% 가까이 늘어났다. 자, 그런데 생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의도적인 축소로서 수익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200만 명, 280만 명 이상을 갖다가 감축해야 되겠다. 난미 사업 접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AI 투자로 인해서는 10억 달러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자, 의료 비율 있죠. MCR 이런 코스트를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자, 요 세 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원래는 2027년도 거 가지고 우리가 일단 EPS를 갖다 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까지 일단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20.76까지.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한 17.76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이 정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17.76 정도가 지금 이제 EPS 전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배수는 어떻게 주느냐. 자, 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섹터 평균 5년치가 한 20배수, 그 다음 섹터 평균도 한 2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20배수 정도는 주는 것은 적당하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76이 아니고 17.76을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20배수를 준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한 355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지금의 주가 355불이면은 거의만 직전 고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 직전 고점. 자, 그것이 현재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상에서 자, 목표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면 저평가돼 있으니까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냐.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고 아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일단 완전히 돼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관찰할 거죠. 관찰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저걸 관점을 보시고 한꺼번에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든 이평선이 더 역별되고 내려갈 때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접목하면서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갭 라인들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이 갭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그래서 이 갭을 갖다가 완전히 올라가는 갭을 갖다가 여기서 깨버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갭을 깼단 말은 이 갭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겠고 갭 밑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가격대는 아무래도 좀 더 밑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직전 저점대 있죠. 그 라인대가 250불대 요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빠진 다음에 좀 매수 관점인데 아직까지 매수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간 조정이 걸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는 형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다음 한 번 더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폭락을 하면서 250불대 밑에도 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때는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렇게 하면 한 발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쌍바닥이 될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간과 시장은 조정을 거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오픈도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과 위기가 되고 있다. 오픈도어 한때는 뭐 좋았던 회사인데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핀테크라고 부르죠. 핀테크라는 말은 파이낸스 있죠. 파이낸스에다가 테크가 결합된 거다. 즉 말해서 은행에다가 아무래도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테크가 결합돼서 핀테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기술이 결합했다. 요거 자체는 뭐가 결합됐냐면 프로퍼티 있죠. 프로퍼티는 일단 보통 보면은 부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테크가 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회사가 지금에서 오픈도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바잉 시스템을 통해서 한꺼번에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자기가 다 사고 팔아서 인터넷이라든지 이삿짐까지 다 한꺼번에 원스톱을 해주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오픈도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제가 또 왜 안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오픈도어의 집값이 무너지기 직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시장이 퍼펙트 스톰, 즉 말해서 거시경제적 역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6.3% 금리가 잠재 매수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저금리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저금리 대출 보유자들이 이사를 안 간다는 거겠죠. 보통 한 3에서 4% 받았으니까 이사 갈 필요가 없겠죠. 이게 리파이낸싱을 6.3% 받아야 되는데 2%나 3%나 더 주고
가지고는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다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구매자 우위에 시장이 되고 있다. 주택 재고는 8.9% 정도 증가됐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오픈AI는 계속해서 사들였죠. 물건을 갖다가 사들였으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 지금 이제 물건 남아도는데 살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까 판매자는 가격의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로 한번 봐야 되는데 재무적으로 얼마만큼 추락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2025년도 3분기 매출이 있죠. 그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일단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매출이 이만큼 하락되니까 당연히 이익도 하락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2025년도 3분기에 9억 1,500만 달러 정도 됐던 것이 13억 7,800만 달러에서 9억 1,500만 달러에서 33.6%가 하락이 됐고, 그 다음 또 공원 이익 같은 경우도 5,2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에서 61.5% 하락, 공원 마진도 3.8%에서 2.2%로서 엄청나게 하락됐죠. 1.6%가 하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순손실이 9천만 달러로서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7,800에서 9천만.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서 봐야 될 것이 공급 마진이 2.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거 이야기를 본다면 다른 게 아니라 공급 마진 자체가 이 정도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집을 한 채 팔아가지고 마케팅비라든지 뭐 공사비 이런 거 빼기 전에 그 이익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벌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이익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썩어가고 있는 재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차대조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120일 동안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51% 반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20일 동안 안 팔리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것도 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이 악성 재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악성 재고를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120일 이상 팔리지 않는 주택, 즉 낙인 효과로 인해서 헐값에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건 많이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왜 4개월 동안 팔리지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악성 재고로 되고 있다. 에이지드 인벤토리가 되면서 안 좋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메커니즘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오픈도어가 계속해서 집을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집을 못 샀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 집을 샀던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리얼리스테이트 즉 말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사가지고 잘 팔리는 집들은 바로바로 자기가 사자마자 팔고 나가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안 팔리는 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타고 다 오픈도어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서 땡처리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안 팔리는 집들만 계속 그때 안고 있는 것이 오픈도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잘 나가는 집들을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질 못하다 보니까 안 좋은 집들만 계속해서 오픈도어 갖다 맡았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가장 일단 시한폭탄이 된 부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위험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이든 핀테크든 프롭테크든 이런 회사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중요한데, 자, 월 때는 0.25% 일단 자금 조달했습니다. 공짜로 자금 조달했는데, 요때 보면 7%로 자금 조달했죠. 28배나 더 많게 자금 조달 많이 했다는 겁니다.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문제에 많이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금리로 해야 되는데, 아니, 고금리로 저금리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금리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쇼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오픈도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그런 쇼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캐시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 돈을 넣어도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자 비용 갖기 바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비 커피가 되면서 부채만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하루 생존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렇게 했을 땐 빨리 돈 갚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데스파일이 될 수 있다.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오픈도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한 수가 있다. 오픈도어에 2.0이 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허와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CEO가 와서 오픈도어를 갖다 소프트웨어라든지 AI 회사로서 재창업하겠다. 자,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AI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진로라든지 레드핀, 원래 있었던 그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도 AI를 다 접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업체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있을 만큼의 현금이 많이 있느냐. 자, 그것도 의문스럽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CEO는 일단 뭐 업계에 엔비디아가 되겠다 말은 하는데 그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래서 턴라운드를 해서 스토리가 될지 아니면 실패한 유니콘이 될지 그런 막장을 가서 마지막 장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도의 현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915밀리언 나오죠. 자, 거기다가 일단 OP, 익스펜스 있죠. 비용이 980밀리언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OP 인컴은 지금 65밀리언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인터레스트 비용이 34밀리언 되고 있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적자만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주식수를 본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있죠. 그때 기준으로 한 6억 주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6억 주. 근데 지금 현재 본다면 8억 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식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주가 희석으로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PB 레이쇼 있죠. 요걸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 PS 매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PB 레이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부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적정 주가를 받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섹터 평균을 본다면 1.52 정도로 받고 있죠. 자, 거기다가 일단은 지금 BPS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요런 모습 속에 있고, 이제 요거는 1.52 정도 되고 있다. 섹터 평균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진로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로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진로에 지금 이제 북밸류 있죠. 자, 그걸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진로의 북밸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진로의 북밸류 보시게 되면 여기가 3.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의 북밸류 가지고 한번 우리가 체킹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일단 회사에 지금 이제 가치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BPS를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원하는 그런 지금 이제 적정 주가는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1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진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BPS는 대차 대조표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북밸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북밸류가 있으니까 1.05달러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05달러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북밸류 3.31을 곱해주면 되겠죠. 1.05에다가 지금 무슨 3.31 곱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3.4달러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요 가격이 있죠. 3.4달러 정도가 일단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가격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습에서 차트상에서 본다면 요 직전 고점 있죠. 요 고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주가는 좀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10불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가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도 지금 이제 어닝이란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났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주가 자체가 10불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금리가 얼마만큼 내려갈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또 주가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체킹해봐야 될 때, 그래서 5불 밑으로 좀 떨어진다면 주가는 그때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5불대가 지켜내는지가 1차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